자, 대충 정리는 되셨나요? 이제 개념만 이해를 하셨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선 X1년하고 X2년도, X2년도에는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을 못했대요. 그러면 X3년도에 얼마를 배당하려고 하느냐? 520만 원을 배당을 하겠대요. 자, 그럼 먼저 우선주, 그 다음에 보통주. 자, 우선주 자본은 10,000원짜리가 1,000주. 그러면 우선주 자본금은 1,000만 원이고, 자, 보통주는, 자, 액면 10,000원의 보통주인데, 보통주도 그냥 뭐 1,000주라고 해요. 이건 필요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자, 보통주 자본금도 1,000만 원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우선 일단, 배당률이 얼마로 나왔느냐? 우선 10%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본금에 대한 배당이에요. 순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투자한 돈에 대한 배당률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선주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10%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선주가 누적적이에요? 비누적적이에요? 자, 누적적이라고 그랬어요. 누적적이라는 거는 X1년도 받고 X2년도 누적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얘가 비누적이에요. 그러면은 못 받습니다. 여기 못 받고 X3년 것만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주도 100만 원이라고 하면 배당률이 10%니까 그러면 200이 남잖아요. 200이 배당이 돼요. 그러면 520에서 200을 빼면은 320이 남죠. 그거에 대해서 참가적이다. 그러면 요 320을 다시 보통주하고 논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참가적이고, 비참가적은 이거는 못 먹는 거죠. 비참가적은 요건 못 먹고 요거는 320만 원은 요건 보통주한테 다 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면 제일 비참한 거죠. 요것만 받고 끝이야. 그러면 보통주가 420만 원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참가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선 X1년 거 못 받은 거 100만 원 받습니다. X2년도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X3년도도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300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300이 빠져버리면, 자, 여기서는 비참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건들 수 없죠. 그러면, 자, 누적적 우선주다, 비참가다. 그러면은 보통주에게 넘어가는 돈은 220만 원이, 자, 220만 원이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돈. 끝.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보통주에게 배당될 금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정답은 22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걸로 끝났어요. 만약에 이게 참가적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 보통주도 역시 이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00이 되니까 이번에는 얼마 남아요? 120이 남죠? 자, 120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그냥 60만 원씩 가져가면 되죠. 여기 가져가고 60 이렇게 가져가면, 만약에 이 문제가, 자, 누적적, 참가적 이렇게 나왔다면 보통주한테 가는 것은 160만 원만 가는 거다. 이게 바로 누적적이고 참가적일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주가 2천만 원이었다. 자, 보통주 자본은 2천이었다. 그러면 또 그러면서 참가적이고 그 다음에 누적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100, 100, 100. 자,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될까요? 2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500만 원이 빠져버렸어요. 자, 500만 원이 빠져버리면 결국 여기는 20만 원만 남죠? 자, 요 20을 어떻게 논아가져요? 우선주와 보통주의 비율. 그러면 3천이 총 자본이니까 3분의 1이 여기로 가는 거죠.
20만 원의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 이렇게 놓아가지면 그러면은 끝난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걸 가지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번. 자, 국세기업은 X1년 액면 만원, 배당률이 10%인 누적적이고 참가적이다.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자, 누적적, 참가적.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는 액면이 만원짜리 보통주는 2,000주. 그러면 요거는 2천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X2년과 X3년에, 자,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 여기는 X2년도, X3년도, X4년도, 그리고 지금 배당을 하고자 할 금액은 620만 원을 배당한다. 자, 이제는, 자, 누적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지난 거 봤습니다. 100만 원. X3년도 100만 원. 자, X4년도 자연히 100만 원. 그러면은 X4년도에는 이제 보통주도 받아가야죠. 자, 10%. 그러면 여기가 200. 그러면 300하고 200이면은 500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120. 자, 요 120에 대해서 이번에는 참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같은 비율로 그러면 요 120만 원 곱하기 총 3천만 원분의 1천만 원이니까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로 40이 가고 이 자리로 80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이 경우 보통주에게 배당할 금액, 그러면 보통주한테 배당할 금액은 280만 원이 배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문제 7번과 문제 8번을 통해서 자, 우선 우선주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9번.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주당 순이익 개념. 자, 우리 회사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인 돈. 자, 요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자,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우선 여기 분모는 가중 평균된 보통 주식수를 먼저 구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가중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만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자, 5,000주를 유상으로 증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15,000주의 주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가중 평균하게 되면 15,000주가 아니라 자, 1월 1일 날 만주는 그대로 1년 내내 유통됐으니까 이건 끝. 근데 7월 1일 날 유상 증자한 5,000주는 7월 1일이니까 이걸 1월 1일로 평균하게 되면은 2,500주가 이 1년 내내 유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5,000주 곱하기 12분의 6개월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는 12,500주가 되는 거죠, 이게. 얘가 만약에 4월 1일이다. 자, 4월 1일이면은 5,000주 곱하기 얘는 9개월이 가중평균 되는 거죠. 9개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가 될까요? 5,000주에서 자, 9달 나누기 12달 그러면 3,750주 그러면은 가중평균은 13,750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7월 1일 날 자, 예를 들어서 3,000주를 무상으로 증자했다 이렇게 나오면 자, 이때 무상은 1월 1일부터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요 3,000주가 요로도 가야 되고 요로도 가야 되겠죠. 요로도. 그러니까 요 비율로 얘를 쪼개줘야 돼요.
그것만 좀 계산할 줄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 볼 때는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자,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에게 배당한 거는 뺍니다. 이거는 가중평균된 보통 주식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액을 빼게 되면 보통주에게 귀속된 보통주의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중평균된 보통주식수로만 나누실 수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느냐?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줍니다. 자, 이때 우선주 자본금은 5,000원짜리 100주니까 50만 원. 그런데 우선주에게 1년에 10%를 배당한대요. 그러면은 50만 원에 10%면은 5만 원이 배당이 되니까 결국 보통주에게 귀속된 당기순이익은 95만 원. 자, 이거를 가중평균된 보통주식수로 나눠줍니다. 자, 우선 자본금 내역을 보면은 보통주는 1000주밖에 없네요. 그럼 끝났어요. 자, 1000주가 벌어들인 돈이 950만 원. 그러면은 1주가 벌어들인 돈은 95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주당 순이익은 950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건 아주 쉬웠던 문제. 자,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00. 자, 여기에 보통주 자본금이 자, 1000주가 있었어요. 1000주. 그 다음에는 12월 1일 날 100주를 유상증자했어요. 자, 12월 1일 날이 100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자, 12월 1일이니까 한 달간만 유통이 됐네요. 그러면 요거 자, 100주 곱하기 1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자, 100주를 12달로 나누면 자, 8.3주가 되나요? 자, 8주. 자, 다시 100주를 12로 나누시면은 8.3주. 그러면 약 8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1000주. 요거는 8주. 그러면은 200만 원을 자, 108주로 나눠주면은 1852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다시 한번 계산하시면은 당기순이익은 200만 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보통주는 1000주하고 8주 1000주하고 8주 그러면은 1008주. 자, 다시 200만 원 나누기 1008 그럼 1984네. 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1984원. 뭐 원미만 반올림 마라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에서 딱 떨어지게 내든지 아니면 이제 안 떨어질 때는 원미만 반올림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조건대로만 해주시면 끝. 자, 11번. 자, 다음은 아트라스 주식회사의 X1년도 재무활동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요건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자, 당기순이익은 450. 여기에서 우선주에게 배당한 거 50. 자, 이제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만 구하시면 돼요. 자, 우선 1월 1일 날 3만 주. 1월 1일은 따질 게 없죠. 자, 그 다음에는 7월 1일 날 8,000주가 무상증자 됐어요. 그러면 8,000주가 무상이다. 그러면 일로 가요. 그냥 38,000주 이래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8,000주가 유상증자.
그러면 10월 1일 날 8,000주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곱하기 12분의 10, 11, 12, 3개월만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자, 8,000주 곱하기 3 나누기 12, 그러면 요거는 2,000주가 되죠? 그러면 38,000주하고 2,000주 더하면은 40,000주가 가중평균된 보통 주식수. 그러면은 저 위에 450에서 50만 원을 빼면은 400이고 400을 4만으로 나눠주면 자, 주당 순이익은 100원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1년도 자, 주당 순이익은 1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조금 바꿔서 어렵게 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두 개를 바꿀게요. 무상증자가 자, 언제였느냐? 그거를 이걸 좀 바꿔서 자, 1월 1일 날은 3만 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7월 1일 날 8,000주. 자, 여기가 7월 1일 날 유상증자. 자, 유상이 8,000주래요. 그리고 10월 1일이 무상이다. 10월 1일이 무상이다. 자, 얘가 또 8,000주.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요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3만 주니까 요거는 됐어요. 요게 8,000주가 7월 1일이니까 결국은 12분의 6이 되면 요거는 4,000주가 되는 거죠. 자, 4,000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무상으로 8,000주를 가면 요 8,000주는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일루도 가야 되고 율루도 가야 돼요. 율루도 가고 율루도 갑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기가 나쁘니까 요거를 제가 숫자를 조금 바꿀게요. 딱 떨어지게. 자, 34,000이죠? 그러면 17,000주다.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17,000주다 그러면은 요 17,000주는 요 놈하고 요 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3만, 요건 4,000이니까 34,000주죠. 그러면 반은 일로 가고 반은 여기로 오게 되죠. 그러면은 17,000주의 반이면은 얼마가 돼요? 총 34,000이니까 8,500주인가요? 아니, 계산 다시. 자, 17,000주를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34,000주 분의 3만주. 그 다음에 34,000주 분의 4,000주.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로 가는 게 몇 주가 되나요? 자, 17,000주 곱하기 3만, 나누기 34,000. 그러면은 15,000주가 일로 가서 붙는 거예요. 자, 15,000주는 일로 가서 붙고, 자, 나머지 2,000주는 여기로 가서 붙는 거죠. 여기로. 자, 지금 여기로 2,000주가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 길을 다시 잘못했고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됐다. 자, 7월 1일 날 8,000주.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은 3만주. 그래서 이제 38,000주인데 지금 여기가 10월 1일 날 무상으로 19,000주라고 할게요. 자, 19,000주면은 요거는 다시 계산하면 38,000분의 3만이 가고 여기는 38,000에 8,000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19,000주가 3만 나누기 38,000 그러면 1루 15,000주가 가요. 그 다음에 얘가 4,000주가 1루 가는 거고 이렇게 가서 19,000주가 1루 가고 1루 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처음부터 45,000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12,000주가 7월 1일이니까 자, 12,000주는 12분의 6이 되겠죠? 그러면은 6,000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토탈 가중평균된 보통 주식수는 51,000주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51,000주를 자, 51,000주를 여기 400만 원으로 나눠주면 자, 400만 원 나누기 51,000주 그러면은 78원 43전.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껴 있을 때, 자, 그런 정도 문제도 풀을 수 있으면은 아주 어렵게 나올 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그 다음 12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순푼 캐피탕의 주당 이익을 계산하라. 당기 순이익은 2억 4천. 자, 그러면 2억 4천에서 자, 우선주에게 배당한 돈을 뺍니다. 우선주 자본은 1억인데 배당률이 10%. 그러면 1,000만 원이 우선주에게 배당한 거죠. 그러면은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당기 순이익은 2억 3천. 끝.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기초의 보통주가 4만 주. 자, 얘는 4만 주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무상증자했네요. 근데 3월 1일 날 무상증자는 얘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3,000주는 일로 가서 엎어치기 하면은 자, 4만 3천 주가 돼요. 그리고 4월 1일 날 유상으로 증자했습니다. 자, 4월 1일 날 만주. 그러면은 얘는 만주인데 4월 1일이니까 12분의 9가 되겠죠. 9달만 가중평균. 자,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자기 주식은 유통된 것이 내가 취득하게 되면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자, 11월 1일. 자, 몇 주예요? 6,000주. 그러면 11월 1일이니까 얘는 2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는 1월 1일 날 43,000주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만주에서 자, 9달 나누기 12달 그러면은 7,500주가 요거의 가중평균된 보통 주식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요거는 마이너스 자, 6,000주에 곱하기 2 나누기 12 그러면 요거는 1,000주가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43,000주에서 7,500주가 늘어났고 자, 이번에는 1,000주가 줄었어요. 그러면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는 49,500주가 되겠네요. 자, 요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뭐로 나눠요? 2억 3천. 자, 그래서 2억 3천을 49,500주로 나눠주면 자, 주당 순이익은 4,546원, 4,646원, 46전 이렇게 나왔죠? 자, 원미만 반올림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은 4646이 된다. 그래서 약 4646. 자, 뭐가 좀 또 잘못됐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월 1일 날 4만 주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무상증자가 만주였네요. 자, 만주. 그러면 여기가 3월 1일 날 무상증자는 3,000주가 아니라 만주였죠? 어떻게 그거를 3,000주로 봤을까? 만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다시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처음에 1월 1일 날은 4만 주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만주가 무상으로 증자되면 요거는 3월 1일 거는 여기로 가서 붙는 거예요. 요거 3월 1일 무상 증자는 원래 있던 거한테 준 거니까 얘는 1월 1일 날 4만 주에다가 만주에서 5만 주가 유통된 거죠.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유상 증자가 만주. 요거는 7,500주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5만 주였고
자, 5만 주에다가 7,500주, 나머지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는 56,500주가 되겠네요. 57,500에서 1,000주 빼니까 56,500주. 자, 그럼 다시 2억 3천을 나누기. 자, 2억 3천 나누기 56,500주 하면은 4,070원이 나오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자, 주당 순이익은 5번. 자, 4,071원으로 가장 근사한 거를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4,070원 아까 뒤에 나왔으니까 4,070과 가장 유사한 것은 5번밖에 없는 거죠. 요게 바로 주당 순이익의 개념. 자, 요 맨 마지막 거 요거 다시 한번 잘 좀 정리를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요거보다 한 단계 업된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64에 14번. 자, 요런 정도 나오면은 좋은 거예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X3년 당기순이익은 300. 자, 주식회사 한국의 X3년 1월 1일 유통주식수는 10,000주, 4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1,000주 취득, 10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통해서 3,000주를 발행했다. 자, 그 다음에 X3년 우선주 배당금이 40만 원이라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이 가시면 돼요. 자, 일로 갑니다. 당기 순이익은 300. 자, 우선주 배당금은 40. 그러면 보통주에게 귀속된 당기 순이익은 260. 자, X3년 1월 1일 날 유통주식수는 10,000주.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1,000주 취득. 그럼 자기 주식이니까 빼야 되겠죠? 자, 4월 1일 날 1,000주. 그 대신에 얘는 9달이니까 12분의 9. 그 다음에는 10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통해서 3,000주. 자, 이거는 유상증자. 자,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 3,000주. 그러면 얘는 3달. 끝.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거 1,000주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은 자, 750주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는 3,000주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750주네. 그러면 여기서 10,000주에서 750주는 빼고 자, 750주는 도로 더해버리죠. 그러면은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는 그대로 10,000주가 되네요. 자, 얘가 벌어들인 돈이 260이니까 10,000주로 나눠주면은 260원이 주당 순이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자본에게 자, 한 번만 더 잘 정리를 저기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잘 정리를 해 두시면은 자본에게는 어느 문제가 나와도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어떤 좀 복잡하고 외울 게 많다라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게 워낙 복잡하니까. 하여튼 자꾸 문제를 풀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에게는 이걸로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 자, 수익과 비용에서는 큰 문제 없어요. 요거는. 자,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익인식 5단계 순서. 자,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우선 고객과의 계약인지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해줘야 될 수행 의무가 뭔지, 자, 수행 의무를 먼저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가격을 결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단일 의무인지 아니면은 두 개의 복합 의무인지 그거를 안분하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장부에 기록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순서, 수익인식 5단계 순서만 무조건
외워두시면 돼요. 외워둘 것도 없죠. 그냥 잘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고객과의 거래인지 아닌지 자 먼저 식별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줘야 될 수행 의무가 뭔지 수행 의무를 식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의 의무인지 자, 두 개로 복합되어 있는지 그거를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장부에 기록하면 자, 5단계 수익인식 순서. 자, 요게 지난번에 바로 시험에 나왔네요. 자, 5단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넘어주시고요. 딴 거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요. 자, 어디냐? 자, 378페이지. 자, 378페이지에 자, 거기 나와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하고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그거 잘 좀 한 번 더 정리해 두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378에 기타의 수익이라고 나왔죠. 맨 마지막. 자, 11번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중간상에 대한 판매부터 자, 379에 나와 있는 이 배당 수익까지 요거는 뭐 하나하나 종류별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자, 이론 문제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382. 자, 주식회사 한국은 고객과 X1년부터 3년간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계약 금액은 200이고, 자, 중간에 2000이었고, 자, X2년에 2400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이럴 때 X2년도에 인식할 계약 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공사가 되죠. 그러면 이 수익은 그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나누어서 인식하게 돼요. 요거를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고 하고, 자, 공사가 다 끝났을 때 한꺼번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은 완성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그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완성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죠. 자, 이거는 원리만 잘 깨우치시면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X1년하고 자, X2년, X3년. 그러면 자, 주식회사 한국은 고객과 X1년부터 3년 동안 용역 제공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자, 최초 계약을 했어요. 자,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2,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0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가 완료되면은 2,000원을 받기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단기 발생 계약 원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 추정 계약 원가가 나와 있어요. 자, 단기에 발생한 계약 원가는 단기에 공사한 원가예요. 단기 발생 원가. 우리가 2,000원에 앞으로 수익이 들어올 건데 2,000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공사비가 X1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320원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자, 총 공사 예정 금액은 얼마가 됐느냐? 자, 1,600원이 됐대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따져주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진행률이라는 것을 따져줘야 돼요. 자, 진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2,000원을 받을 공사에 공사비가 총 1,600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1,600원이 들어갈 걸로 예정이 됐어요. 그런데 요 1,600원이 들어갈 건데 금년도에는 320원만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나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320 나누기, 자, 1600을 하게 되면은, 20%를 우리가 공사를 한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책이 500페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 500페이지를 다 공부해야 100% 공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00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60%를 공부한 거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 공사비가 1,600원이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간 공사비가 320이라면 우리는 20%의 공사를 완료했죠. 그러면은 20%만큼만 금년도의 공사 수익으로 보겠다. 그러면 2,000원이 총 공사 수익인데, 자, 20%니까 공사 수익은 400원을 공사 수익으로 봐야죠. 그러면 400원의 공사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공사 원가가 얼마 들어갔어요? 320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320원이 들어가서 400원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X1년도에는 80원이 공사 이익이 된다. 이 소리라고요. 자, 그래서 X1년도에 공사 이익은 80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X2년도 용역계약의 상식으로 상승으로 총 계약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느냐? 2,400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는 2,000원만 받기로 했는데 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더 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얘를 2,400원으로 바꿨어요. 뭐 바꿨으면 말고. 자, 그 다음에는 X2년도 당기 발생 원가가 880원이래요. 요게 이제 참 중요한데, 요게 단기 발생으로 나올지 아니면 누적 원가로 나올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X1년도에는 320원이 발생했고 X2년도에는 880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총 얼마가,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1200원이 들어간 거라고. 요 1200원이 누적이에요. 요게 1200이 누적. 그런데 총 공사 금액은 2000원이 예정이 됐습니다. 이게 2000원. 자, 그러면 이제 진행률은, 자, 아까까지는 1600원이면 공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2000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2000원 중에 지금은 1200원이 공사비가 들어간 거죠. 요거 잘 따져주세요. 원래 X1년도에 320원이 공사비, 그 다음에 X2년도의 공사비는 880. 그럼 지금까지 X1년하고 X2년하고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은 1200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 공사를 마치면 2000원인데 그 중에서 1200원 공사를 했으므로 이제는 60%의 공사를 한 거죠. 그러면 60% 공사를 했으면 아까 그대로 2,000원이었으면 1,200원이 공사 수익인데 이제는 2,400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2,400원에 60%. 그럼 1,440원인가요? 자, 2,400원에 60% 하니까 1,440원이 자, X2년도에 공사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사 원가는 얼마 들어갔어요? 880원이 들어갔으니까 X2년도에는 얼마를 벌었어요? 자, 880원 빼면은, 자, X2년도에는 560원이, 자, 공사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560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X2년도에 번 게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 자,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진행된 게 60%.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 다시 합니다. 자, 총 누적 개념으로 가요. 2,400원 중에서 자, 60%. 자, 곱하기 60%. 그러면은 1,440원의 수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1,440원 속에는 얘가 들어있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죠. 작년에 400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번 거는 1,040원만 번 거다 이 소리죠. 금년도에 번 거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간 원가는 자, 880원만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1040원에서 자, 880원을 빼면은 자, 금년에 순수하게 이익을 본 금액은 얼마냐? 160원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X2년도의 공사 손익.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요? 160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X3년도에는 자, 얼마가 들어갑니까? 800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1200에서 800원 더 들어가니까 이제는 2000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자, 총 공사 예정 금액은 그대로 2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에 2000원이니까 여기는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2400원에서 100%, 그럼 2400원이 당해연도 공사 수익인데, 자, 작년에 400 먹었고, 작년에 1040원. 그러면 얼마예요? 1440원. 그러면 총 얼마죠? 2000원. 2000원에서 1440원을 빼면은 요 마지막 연도에는 560원의 공사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560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X 이 마지막 연도 여기에는 얼마의 손실이 생겼어요? 800원의 공사 원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본 거예요? 자, 여기는 공사 수익이 얼마가 된 겁니까? 다시 60% 하고 계산하면 단기 발생 원가는 800원. 자, 800원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계산하면은 2000 아까 400원이죠. 2400원에서 1440. 그럼 960원이죠. 잘못 계산했네요. 자, 960원이 수익이에요. 자, 요거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 3개 더하면은 요걸로 바뀌었으니까 2400이 나와야죠. 2400원. 자, 400원 플러스 1040원 플러스 960원 하면은 2400원 맞고, 그런데 800원이 공사비예요. 그러면 X3년도에는 160원만 공사 이익이 되겠네. 그러면은 X1년도에는 80원 벌었고, X2년도에는 160원 벌었고, X3년도에는 16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총 얼마 본 거예요? 자, 우리 뭐 2,000원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자, 얘를 2,400원에 공사를 해줬으니까 3년 동안에 400원을 벌었는데, 자, 이게 완성 기준이면은 X3년도에 400원을 수익으로 잡는 거고, 얘는 진행 기준이기 때문에 X1년도에는 80원, X2년도에는 160원, X3년도에는 160원. 그래서 자, 요거 3개 더하면 400원이 딱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요게 바로 진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여기가 단기 발생 원가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누적 원가로 나오는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자, 누적 원가 그러면 320, 그 다음에는 1200 이렇게 준다고요. 1200, 그 다음에는 2000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냥 여기를 단기 발생 원가 그래가지고 320, 880, 800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이 진행률을 계산할 건데, 진행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누적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20%고 X2년도에는 60%고 마지막 년도에는 100%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간 요 비율대로, 자, 아까는 처음에는 2,000원에 20%니까 400원. 자, 그 다음에는 2,400원에 자, 몇 프로였어요? 아까 60%. 그런데 자, 작년에 400을 먹었으니까 그거를 공제하면은 1,040원.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자, 총 2,400원을 벌었는데 여기서 벌고 여기서 번 거를 빼니까 여기는 960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발생 원가 요로 들어가고, 자, 단기 발생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를 뺀 나머지가 공사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잠시 쉬었다가 요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해보고,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익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손해가 나올 때 참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데, 손해가 나는 것도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